아내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뜯어본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편지 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판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부부간에도 적용되는 비밀 침해죄, 그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대구지방법원에서의 판결인데요. 이제 아내의 우편물을 뜯어본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네, 지난 그 24일 날 나온 판결인데요. 네. 이제 이혼 소송 중인 그 50대 남성이 그 이제 등기로 온 그 네. 편지를 관리사무소에 온 걸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그 받아가지고 네. 등기 우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봉함이 돼 있죠. 그렇죠. 이 봉함이 된 것을 이제 뜯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가 정상적인 그런 이제 그 혼인 관계가 아니고 이혼 소송 중이라서 그렇죠. 서로 감정도 안 좋은데 편지까지 뜯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밀 침해죄로 네. 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네. 그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더 민감했던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뜯는 것 자체가 이제 죄가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예, 형법 316조에 비밀 침해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봉함된 그 편지를 그걸 고의로 뜯어서 예. 보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것은 만약에 그걸 이제 비밀 침해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봉함된 경우에 뜯으면 비밀 침해죄가 되지만 이제 봉함되지 않은 편지가 있죠. 우편엽서 그렇죠. 같은 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밀 침해죄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봉함된 편지를 뜯으면 비밀 침해죄가 되지만 이걸 뜯지 않고 투식이라는 기계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처벌되고요. 아, 그것도요. 또 편지를 투시기가 없을 때는 햇빛에 이렇게 비춰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밀침해죄로 처벌됩니다. 그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하는 건 꽤 높은 수위의 이제 처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혼 소송 중인 것이 아닌 부부들 관계 속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부부 관계가 아닐지라도 이런 비밀 침해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이혼 소송 중인 이런 경우 민감하니까요. 그런 경우가 아닐 때 일반적인 그런 부부 관계에 있어서 비밀 침해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없군요. 왜냐하면 뭐 서로 아내가 걱정돼서 뜯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걸 뜯어봤다고 해서 뭐 서로 다툴 수는 있겠죠. 왜 남이 개인 사생활을 보느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형사 고소까지는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부 관계가 아닌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느 대표이사가 이 자꾸 이제 회사의 비밀이 자꾸 외부로 새는 것 같고 이 회사의 기밀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죠. 특허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을 시켜서 그 직원의 컴퓨터의 비번을 열고 들어가서 저장된 게 뭔지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밀 침해죄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산 시스템에 해킹해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비밀을 빼온다든지 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벌이 되는데요. 또 이제 그 이외에는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한테 이제 연애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금하니까 아니면 자기도 걔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이제 뜯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친구 간에 뜯어보면 뭐 서로 다투긴 하겠지만 이건 안 되겠다. 넌 처벌받아야 돼. 이러고 고소하면 처벌됩니다. 근데 친구 집에 갔더니 연애 편지는 있는데 친구가 뜯어서 다 봤어요. 본 연애 편지가 이제 있어서 그거 들여다보는 건 봉함된 거를 뜯고 본 게 아니고 이게 뜯어야 비밀 침해죄가 되니까 그건 이제 처벌 안 되죠. 물론 이제 우편엽서 같은 경우도 그건 뜯는 게 아니니까 처벌이 안 되고요. 그 이제 부부들이나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과도한 관심 때문에 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전혀 무관심한 경우도 이게 법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부부 관계라면 상대방의 편지를 봉함 편지라도 뜯어봐도 그것이 이제 비밀 침해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추정적 승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뜯어봐도 돼라고 얘기했으면 뜯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승낙.
네. 추정적 승낙이 있죠. 그렇죠. 이혼 소송 중에는 추정적 승낙을 받기 어렵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지간에 이제 뜯어봐도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좀 적은데 그렇죠. 정상적 부부관계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이혼 소송 중일 때는 그 뜯어보면 안 되는 것이죠. 민감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부관계인데도 편지를 뜯어본다는 건 어쨌거나 무슨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무슨 편지가 왔다. 아니면 법원에서 뭐 편지가 왔다든지. 네, 그리고 예. 내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뜯어보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뜯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급적 이제 같이 뜯어보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아예 안 뜯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편지가 왔든 뭐 경찰서에서 편지가 왔든 네. 뭐 외간 남자에서 편지가 왔든 그리고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무관심이죠. 네. 그리고 아예 부양도 안 해요. 부양도 안 하고. 뭐 이제 부양료, 생활비 이런 거 줘야 되는데 완전히 남남처럼. 그러니까 부부 관계인데 배우자를 유령인간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의식주 해결도 해주고 뭐 서로 이래야 되는 그것도 일치 안 해주고. 그렇죠. 이럴 때는 악의의 유기, 그러니까 악의적 유기. 그러니까 네. 나쁜 감정을 가지고 방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악의의 유기가 돼서 그런 경우는 네.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사유가. 예. 그렇군요. 그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부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제 서로 돕는 배필이다라는 예. 개념인데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이제 존중해 줘야 한다. 예. 또 협력 관계다. 예.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몸이라는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건 공동체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사실 비밀이 없는 관계다. 예.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뭐 남녀가 성별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또 역할이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의 역할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함께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결국은 이제 이해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는 그 역지사지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무촌이라고 합니다. 무촌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촌수는 1촌이 돼요. 그러니까요. 부모 자식도 촌수가 있어요. 1촌. 예. 따지자면. 근데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촌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니까 한 몸인 건 맞죠. 네. 근데 부모 자식 간의 일촌은 아무리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일촌이에요. 네. 이 일촌은 계속 갑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촌수 중에 숫자로는 가장 가깝죠. 네. 근데 이제 부모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촌수가 무촌인 부부관계인데 그렇죠. 부부관계는 이혼하면 무촌이기 때문에 네. 촌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촌수가 없을 만큼 가깝기도 하지만 촌수가 없을 만큼 아주 모르는 남남일 수도 있는 게 부부관계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무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서 맞습니다. 한 몸일 수도 있지만 서로 역지사지의 배려를 안 하면 결국은 아주 남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네. 생각을 하면 그리고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고 함께하는 역할에 또 협력하고 네, 예. 이런다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죠. 아마 이런 그 부부 간의 무촌 관계인데 한 몸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법적인 문제가 초래되는 것은 아마도 소통 또는 존중 또는 대화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그런 존중이라는 의미 그리고 또 소통이라는 어떤 개념 그리고 한 몸이라는 서로 정말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